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귀신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이는 등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얼마든지 망각을 일으킨다거나 망청이 들린다든지 사람을 홀리게 한다든지 등의 피해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를 볼 때도 딱 두 가지로 이 이야기가 진짜로 겪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지 재미를 위한 픽션인지 구분하면서 봅니다. 제 기준에서 픽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물리적 피해를 준다. 예를 들면 빨간 마스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겪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홀려서 갑자기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지 말이에요.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글을 잘 안 봅니다. 픽션으로 보이는 게 많아 보이고 실제로 겪은 것 같은 이야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은 것 같은 이야기는 이건 진짜다 하고 확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느 남성분이 군대 산속에서 작은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한 명이 아니더랍니다. 여러 명으로 분신술처럼 많았는데 그 아이들의 눈의 개수를 다 헤아리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눈의 개수를 헤아리다가 결국 기절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네요. 이렇듯 이런 이야기는 제 생각에 직접 겪은 실화가 맞고 그 사람이 본 건 귀신이 맞고 홀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제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95년생이고 현재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휴학을 내고 알바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휴학생입니다. 남자고 제 위에는 5살, 12살 차이의 작은 누나, 큰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었던 그때에는 작은 누나는 중학생,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큰 누나는 대학생이었고 어깨와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이 이야기는 제가 10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살 당시 주택에서 살다가 북구의 어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귀신을 보게 된 날은 엄청나게 고열이 있었습니다. 기침이나 콧물은 없었고 열만 엄청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성장통이지 않았나 싶네요. 하루 종일 약 먹고 자고를 반복하던 이틀째,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저는 누나들 방 침대 옆 방바닥에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나들이 저를 간호한다고 방바닥에 재운 것 같네요. 왜인지 모르지만 갈증이 엄청나게 나서 방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두통이 엄청났고 그때 제 생각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누나들 자고 있네. 물이나 마셔야겠다. 한 발짝 천천히 내딛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방문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 방 안을 봤습니다. 작은 누나랑 큰 누나랑 등을 돌리고 자네. 근데 큰 누나가 작은 누나 등 뒤에 왜 이렇게 바짝 붙어있지? 근데 큰 누나가 왜 이렇게 무섭지? 큰 누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당시 저는 볼도 꼬집어봤고 눈도 비벼보았습니다. 역시 잘못 본 게 아니야. 근데 큰 누나가 안 자고 있는 것 같아. 당시 조용한 새벽에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며 새벽 달빛, 도시 불빛이 들어와 옅은 어둠이 있었고 방문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들을 보는데 불은 꺼져 있었어도 방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동자가 익숙해져 작은 누나의 뒷모습, 긴 생머리의 큰 누나의 뒷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자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무서워. 일부러 내가 자기 보라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 이때부터 홀린 것 같습니다.
나 베란다로 가야 하는데. 맞다. 베란다 창틀로 가서 맨발로 올라서고 바닥을 쳐다봅니다. 반대쪽으로 가야 하는데 안 가면 큰 누나가 혼낼 텐데. 안 하면 큰 누나가 날 죽일 거야. 꼭 가야 돼. 근데 이 상태로 베란다에 안전망 건너다간 죽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반항하며 공포에 떨고 있던 상태로 한 발 한 발 두통을 참으며 온 집안에 누나들 방, 아빠 방 빼고 불을 다 켭니다. 그리고 아빠 방으로 가서 등 돌리고 있는 아빠 뒤에 바짝 붙어 이불을 덮고 아빠 등에 내 등을 기대고 닫혀있는 방문을 봅니다. 난 아빠랑 있으니까 이제 안전해. 큰 누나가 날 죽이지 못할 거야. 근데 사람들 직감이 있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 들어보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 감각 아닌 감각. 그런 느낌 비슷하게 방문은 닫혀있지만 방문 뒤로 큰 누나가 서서 날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마 방문을 열어서 확인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방문이 없었더라면 큰 누나와 저는 그대로 아이 컨택을 하고 있었겠죠. 베란다 안전망을 건너서 매달려 있으라는 큰 누나. 분명 날 홀렸는데 제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저를 방문 사이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누나 무서워. 나 혼내지 마. 무서워. 나 혼내지 마. 이렇게 공포에 떨다가 잠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두통은 거짓말처럼 나았고,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작은 누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나 어제 새벽에 이상한 일 있었다? 뭔데? 나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큰 누나랑 누나랑 같이 자고 있었잖아. 근데 어제에 따라 큰 누나가 너무 무섭더라. 야, 뭐라고? 왜? 큰 누나 어제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왔어. 그날 있고 난 뒤 작은 누나는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심한 가위에 눌렸고, 눌릴 때마다 봤던 귀신은 제가 큰 누나라고 생각했던 그 귀신과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가위에 눌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졸업 이후 바로 독립해 나가 살았네요. 누나는. 누나가 그렇게 가위에 눌린 것도 제가 귀신을 봤던 그 방을 큰 누나가 결혼으로 인한 독립으로 나가서 작은 누나가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귀신을 봤던 그 방에서 누나가 가위에 눌리고, 또 누나가 독립하고 나가서 제가 그 방을 쓰면서 저도 그 이후로 가위를 3번이나 더 눌렸네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